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수상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대회를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뭐 정확히 어떤 대회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상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무역협회와 비주얼 캠프 주식회사 살림 텐투플레이가 공동 주관하는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피버팅 해커톤에서 이제 시선 추적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이고요. 그래서 5친구가 이제 나가서 이제 상 받은 거 하나, 시선 추적을 이용한 게임이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용자의 시선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튜토리얼이 있어요. 이게 관련 영상은 제가 팀노바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그 상장 관계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이렇게 영상 이거는 올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도 훌륭하게 만들었고요. 와, 오늘 1단계까지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운 지 이제 1년이 안 됐어요. 해봤자 한 기초 4개월 하고 이제 응용 1단계 올라가서 이뤄낸 성과고 아직도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사실 굉장히 더 잘해줬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도 저를 신뢰해주고 그리고 기계인 팀장님이나 기찬 팀장님을 신뢰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나는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기계한 팀장님이나 저나 기찬 팀장이나 이렇게 모두 이렇게 좀 지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이런 또 성과를 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것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고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이렇게 넣어서 심지어 실제 게임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사실 시선 추적을 이용한 게임이 참 참신하고 해커톤이 또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든,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정빈누리 팀원, 김은진 팀원, 김진욱 팀원, 이재혁 팀원, 이태영 팀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진짜,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든데, 힘든 만큼 잘 해줘서 진짜 고맙고, 많이 그렇게 외부에서 저희가 정말 많이 이렇게 억지 소리에 그렇게 막 당하고 증거도 없이 많이 당했지만 이렇게 잘해주는 친구들 보면 그래도 진짜 버티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대상입니다. 무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제가 말이 좀 자꾸 헛나오네요. 진짜 또 잘했고 또 이 대회에서 다른 분야가 하나 더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팀 마스크라는 팀인데 손주효 팀원, 김성덕 팀원, 모주효 팀원, 안경호 팀원이 이렇게 대상을 또 받았어요. 이용자 데이터 분석 부문인데 이 작품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게임인 것 같아요. 같은 대회에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는 그 영상 소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나 언리얼 쪽인데 저희가 원래 잘 배우지 않는 쪽이긴 한데 요즘 저희는 근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여러분들을 코칭하는 거는 어떤 걸 코칭하는 거냐면 이제 기초부터 탄탄하게 좀 만들어 준 다음에 뭘 해도 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기 때문에 인베디드 관련 대회에서도 상 탄 적도 있고요.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게임 기술이잖아요. 기반이 이게 게임 엔진을 활용한 게임 개발 기술로도 이렇게 상을 타기도 하고 보시면은 실제 요즘 너무 근데 진짜 대단하다. 요새 메타버스 플랫폼이 완전 핫하잖아요. 투자 쪽에서도 완전 핫하고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제가 많이 소개를 했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보면은 데이팅 관련된 이런 지금 저 배너 같은 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영상을 직접 이렇게 소개와 함께 보시면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실제 가상의 세계에도 저렇게 광고도 막 뜨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보면 마인크래프트나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게 좀 생각나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요 작품으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로블록스 세계, 로블록스가 아니고 이 3차원 세계에서 광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심플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거를 만들기가. 그래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이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에서의 이런 광고, 뭐 이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다 보면은 배운 지가 진짜, 그러니까 아예 코딩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팀노바에 오는 분들의 특징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팀노바에서 공부할 때 팀원들은 자기 자신이 뛰어나거나 괜찮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을 오래 하시면 앞만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잘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과 나의 수준 차이를 재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항상 부족하고 모르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팀노바 팀원들은 보편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라도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잠재 능력의 발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공부하면서 감독이자 코치로서 그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연봉이 지금 4천대,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들이 거의 4천대 중반 이상이에요. 평균을 이제 내서 좀 알려드릴까 싶기도 한데 4천대 중반 이하가 없어요. 올해 졸업생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월 31일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카라쿠베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5천대까지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대받고 있고, 괜히 제가 자신감 넘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괜히 세계에서 가장 기초교육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교육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친구들을 최대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잘 키워내줄 수 있는 그 나름대로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 혜성처럼 갑자기 온 게 아니고 7년 전에 나올 때도 전 이미 교육을 10년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지금은 보안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 지금은 뭐 그쵸, 열정도 있어서 중2 때 그 친구를 봤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2년 동안 그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C 언어로 무슨 정보 올림피아드 나가는 문제만 계속 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열정 있고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거는 보안 전문가의 길이었거든. 근데 그때가 제가 되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넘어요. 제가 한 11년 전, 12년 전에 가르친 친구라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은 돈도 엄청나게 잘 벌고 세계적인 대회를 막 휩쓸고 다닐 정도의 해커가 된 거죠. 그 보안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돈 엄청 잘 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어적 기초나 세계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친구였죠. 누군지는 제가 예전에도 뭐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안 본 지가 너무 12년 되니까 제가 막 언급을 막 하기에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유명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의 열정은 막 있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랑 케미가 진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노프 팀장님? 이런 거 가장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상한 길을 가면은 사실 결론이 좋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는데 고효율이 나게끔 만드는 그런 길을
제가 가이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가면 노력을 해더라도 고효율이 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결국엔 IT 업계에서 실력은 곧 돈이고, 그 냉정한 상황에서 증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증권회사 하나 정도 그 이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굉장히 높대요. 특히나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졌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더 거래량이 많아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근데 그런 거래소는 왜 카카오가 거기에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 투자한 제가 회사가 카카오 벤처스, 그러니까 그 카카오 벤처스의 전신이 제가 알기로는 K큐브 벤처스인가? 막 그걸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 스타트업 투자하던 회사가 있어요, 전신이. 그게 아마 카카오 벤처스인가 그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한 얘기가, 업비트의 이제 그 대표분이 되게 그 천재 개발자라고 소문이 자자했대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선호받게 된 게, 물론 이제 이용자들은 불만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트래픽 처리하는 노하우들을 보면서 저기 진짜 엄청나게 트래픽 처리 제일 잘하는구나, 가장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확 몰릴 때 그 트랜잭션 처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동시에 트랜잭션 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해서 내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시 처리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빠르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동시에 트랜잭션이 몰릴 때 갑자기 막 패닉셀이 와가지고 모두 다 던질 때 거래량이 한 번에 엄청나게 빵 몰립니다. 그거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거래소에서 항상 쾌적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똑같이 여러 번 몰렸을 때, 저는 2018년도 그때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더 나아진 기술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고, 그 중에서는 제일 쾌적했거든요. 그 다른 이제 거래소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구나, 많은 캐시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게 기반 기술들이 뭐 memcache라든지 레디스라든지 뭐 에어로스파이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도 있겠지만, 뭐 PHP 기준에서는 뭐 그 어떤 내부에서 로컬 캐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메모리 기반으로 memcache로 빼가지고 막 그 메모리에서 그 캐시를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메모리는 갑자기 서버가 셧다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메모리 상의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또 레디스를 쓰게 되는데, 또 만약에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 로그는 파일로 남길 때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동시에 줄을 세워서 처리할 것인가, 동기로 처리해야 되나 비동기로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 비동기로 하겠죠. 비동기로 하지만 순서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일관성 같은 것도 굉장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거를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른 거래소들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기술력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이 중요한 분야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를 만들 때는 생산성이 더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력이라는 게 거의 대체 불가해요. 특히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글로벌한 트래픽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트래픽이라면, 아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2억 명 무슨 뭐 5억 명 8억 명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뭐 왓츠앱도 그렇고 글로벌한 앱들은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제 보낼 수가 있죠, 메시지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뭐 한국 사람들끼리는 주로 한국 사람들끼리 통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좀 더 트래픽 처리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대로 할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미국으로 지금 뭐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보내는 거 아무 문제 없듯이 그런 처리를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건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노하우는 사실은 뭐 우리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 NC소프트나 뭐 넥슨 같은 그런 기업들 보면은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은 서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그 시너지를 개선해서 막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처리법도 되게 연구를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기술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으로 가려면 세계관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좋은 코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쪽에서 제가 막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건 넌 행운이다. 나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0 몇 년 전부터. 왜냐면은 이 교육 스킬이랑 이런 그 개발 스킬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가끔 되게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되게 무시하면서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현 시점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학 무용론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나왔냐면, 특히나 이제 개발 쪽에서 졸업을 했는데 코딩을 못하는 졸업생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4년을 공부를 했는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지식이 뭐 쌓인다 이런 느낌인데, 코딩은 예체능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성향도 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을 해내지 못하면. 근데 그런 거를 이 친구들은 이제 거의 이제 4개월 기초 배우고 이제 팀 구성해가지고 응용 1단계에서 이렇게 해낸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좋은 교육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기계현 팀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일관성 있게 학생들에게 꼭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상해 보여도, 그리고 팀노바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도, 일단 우리는 결과로 얘기하고, 연봉도 뭐 4천대 중반에서 5천대 초반까지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고졸부터, 나도 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아까 최근에 졸업한 친구 2명이 고졸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지방대 비전공자고 막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데, 이 친구들도 그렇게 만들 거고, 그 친구들보다 더 좋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물론 이제 워낙에 그 대기업 수준으로 지금은 연봉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어찌됐건 매년 도전을 해야겠죠. 뭐 대량 생산이 아니고 대량 교육 뭐 이런 거,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돈이 엄청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가르친 친구들의 한계점은 분명히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육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교육을 해서는 결국에는 미래는 없다. 결국에는 고만고만한 그런 개발자들 양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을 오프라인 수준 못지않게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학생들이 저를 많이 믿고 따라와줘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근데 오프라인과 이제 비대면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오프라인은 평균치가 높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비대면은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감시고 이제 좋게 말하면 코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빠집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죠. 반대로 오프라인은 오늘 사정이 없으면 복습 자체가 안 되는 VOD가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재수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2월이 되거나 이래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크리티컬함이 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좀 게을러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거 똑같죠. 비대면 시작할 때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오프라인보다 편리함이 생기고 VOD 다시 보기도 생기고 기능적으로는 더 완벽한 구조가 생겼죠. 그리고 과제 검사도 더 많이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시너지가 나려면 결국에는 그 학생의 적극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비대면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제가 계산한 건 기초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는 연산에 머리가 힘들어 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독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런 거를 이제 막 7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면, 아니 국비지원은 막 제 주 5일 막 주 3일 이렇게 많이 봐주는데 너네 왜 그러냐,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하는데 그 프라다 그 디자이너가 그랬어요. 왜 패브릭인데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이디어를 파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소재가 얼마냐 보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림의 물감이랑 그리고 캔버스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막 몇 천만 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작품성이죠.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돼요. 자본주의는 원래 그러거든요. 안 사면 되는데 그게 팔리잖아요. 마찬가지야. 슈프림 이런 티셔츠 하나가 정말 리셀 가격으로 100만원까지 뛰어요. 5만원 6만원짜리가 20배가 뛰는 거야. 그 왜 그래요?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NFT 맞나? NFT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또 디지털 세계에서 작품을 가지고 이런 이슈가 되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가 인정받으면 예술작품이 1000만원, 1조, 2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수석 같은 것도 많이 모으고 난초 이런 것도 똑같은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가치가 맞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같은 경우가 그런 단순히 재료비로만 결정된다면 명품 소비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디올 같은 거는 엄청 비싸거든요. 디올이나 이런 것도 루이비통 이런 거는 패브릭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인조 가죽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가격 보면 300만 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죠. 재료값 대비는 말이 안 되지만 그걸 소비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나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6억 7억짜리가 해봤자 재료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항상 가치를 두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는 것도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리고 이런 데도 대상을 타는 것도 사실 너무 영광적이거든요. 이게 항상 이런 결과들, 그리고 취업 잘하는 친구들, 항상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힘이 많이 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 주에도 2명이 구직을 하고 있는데 1명은 사실 구직이 하루 만에 끝났어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올해는 뭐가 이제 풀릴라나 싶은 게, 제가 6년을 거의 피해자가 없는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가 없어. 자기들 머릿속에서 상상해내서 팀노바 왠지 사기인 듯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고, 근데 그게 이순신 장군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인전을 읽다 보면 똑같이 이렇게 워낙에 이순신 장군이 뛰어나니까 많은 모략과 없는 얘기 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악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워낙 잘 나가면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를 하면서 잘 몰라서 그렇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 안티들은 절대 모르지 않아요. 절대 모르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 인증까지 2번 넘게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교육청 우린 못 믿어 교육청은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더 말이 안 되는 연봉을 받네. 4,500 이상이네. 4,500 이상으로 간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얘기를 해. 올해 평균 한 4,600 넘을걸요? 4,600, 700? 미쳤어. 대회에서도 아니 나는 근데 응용 1단계 이제 코딩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 이 정도 했다는 건 정말 열심히 한 거거든요. 정말 이제 팀노바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에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에서도 러브콜도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기업에서 러브콜이 안 와도 사실 구직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지금 연봉 수준으로 가는데도 대기업 수준, 대기업 연봉 평균보다 저희가 높아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서글픈 게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로 잘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왜 욕을 먹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결국 열등감 아니면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한국 사회가 가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김연아처럼 아예 그냥 세계 1등을 하던가 그렇게 확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잔인하고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밖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커뮤니티에 그 글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살붙여가지고 난 벌써 내가 무슨 아는 사람이 졸라 많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낸데, 그럼 내가 들어가는 기업이나 이 대회도 내가 뭐 아는 사람한테 대상 뽑아달라 그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려면 난 진짜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렇게 전지전능한데 학원 선생하고 있냐? 어디 가서 그냥 회사 차려가지고 다 나의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부자 돼 있지 뭐. 일론 머스크를 뒤에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약간 이제 사실은 조금 너무 당연한 느낌? 이제는. 물론 대상은 예상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팀이나 그 대회를 다 휩쓸었지라는 거. 근데 이제 배운 지가 그렇게 1년도 안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잘했어.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아서 놀랬고, 그리고 저희가 유니티나 언리얼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팀노바는 응용 단계부터는 장르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제 고연봉 받는 개발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본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은요, 그냥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느낌이에요. 걔네들은 딴 거 시켜도 다 잘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가면 이 언어가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언어로 그냥 뭘 쓰든 다 쓰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 뭐 자기가 뭐 C 언어밖에 못하니까 C 언어는 가장 완벽한 언어 이러면서 C 언어의 장점만 나열하고 막 남의 다른 언어의 단점만 나열할 때 그냥 그 언어를 한번 공부해보고 막 얘기를 해봐야지. 장단점, 내가 지금까지 나도 멀티랭귀지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요, 요새 인기 있다는 언어는 웬만하면 다 해봤거든요. 요새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 많이 해보고 내가 느낀 건 그냥 장단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막 다들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탭키로 예를 들어서 막 구분을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영역을. 근데 이제 이 탭키로 하는 것보다 이제 중괄호로 구분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되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소스가 비교적 간결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탭키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좀 약간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잘못 눌려가지고 탭키로 만들어낸 영역이 정확하게
그 표시가 안 됐을 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 근데 또 장점은 소스가 조금 더 깔끔해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거든, 언어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확실히 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편하지. 예를 들면서 뭐 스트링에다가 변수를 그냥 플러스로 해가지고 프린트f, 그러니까 프린트ln 이런 거 찍으면 그냥 바로 찍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죠. 파이썬에서 하려면 컴마로 구분해서 하던지 아니면 형변환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뭐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지. 그래서 그런 사용법을 익히는데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언어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숙련된 개발자들일수록 되게 빠르게 그 언어에 들어가고 빠른 플랫폼에 진입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어렸을 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바 스윙을 할 때도 그냥 MFC나 뭐 윈32 API로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바 스윙에서 윈도우즈 객체로 접근할 때 대략 어떤 원리로 접근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보이고, 안드로이드 할 때 이제 시스템 영역, 그러니까 내부 아키텍처의 큰 틀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가 대충 보이죠. 물론 초반엔 고생하죠. 문법이나 사용하는 개념이 살짝 다를 때 있거든. iOS랑 안드로이드가 비슷해 보여도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하지만 뭐 세부적으로는 좀 시스템에 요청하는 뭐 데이터를 그 캐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힘들 때가 있지. 그렇긴 하지만 그 운영체제가 결국엔 리눅스 기반이고, 리눅스 커널부터 이제 보여지는 아주 공통적인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가진 속성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대충 하는 것 같거든? 아니에요. 고수일수록 요란한 액션을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울 때 사람들이 약간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 그런 게 필요해. 액팅이 필요한 거 아닐까? 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되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갈량 같은 스타일이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대신에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결론을 딱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액션만 하면 그냥 돼요. 굉장히 많은 걸 계산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게 이렇게 심플해?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막 교재도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는데, 교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무슨 교재를 써. 그리고 구글링 하면 널린 게 자료인데 무슨 교재를 쓰고 있어요. 실제 개발할 때 교재 보고 개발하는 사람이 숙련된 프로 중에서 어디 있겠냐고. 왜냐면 이게 구글링을 하면 장점이 특히나 공식 홈페이지는 이제 바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영해요. 다만 일반 책보다 세련미가 없고 그렇게 좀 힘들게 써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면 그거를 읽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졸라게 어렵거든. 그리고 그 정도의 레벨이 돼본 개발자들이나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거 보고서 분석해서 알려주는데,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개발자들은 보통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거든. 보통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개발까지 잘하는 사람이면 이미 저 하늘 위로 가 있어서 이미 그 웬만한 그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 시장에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정도의 사람만큼 개발 졸라 잘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난 나름대로 프리랜서로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고 어려운 작업들 위주로 제가 페이 비싸게 받고 하던 사람으로서 나름 유명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나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까지 잘하는데 심지어 오래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재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코딩 교육 강사가 학생들의 그 잠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집단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공부법을 연구를 하겠습니까? 단순히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상식들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게으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친구들을 개선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집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만 도달한다고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실패한 적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굳이,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지. 당연한 얘기들을. 왜냐면 그거는 뭐 컴퓨터 공학에서도 원래 복합적으로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막 그런, 말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팀노바의 연봉은 그냥 뭐 사실 뭐 대기업 부럽지 않은 연봉이고, 일단 뭐 실력은 굳이 외부에서 인정 안 해줘도 알아서 실력 인정받고 다 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상장 다 받고요. 그냥 저는 이제 결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막 100번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에는 딱 보고서 1등이네? 대상이네? 오케이, 잘하네. 이게 낫지. 연봉 5천 넘었네? 뭐 이런 사람이 낫지. 그냥 결과 나올 때 요즘 기쁘죠. 마음속이 되게 기쁘고 힘이 나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나간 세월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런 결과가 그냥 흔하게 나오거든. 그냥 100%로 나오거든, 우리가. 취업 쪽에서는 100% 그치, 올해가 4천 중반대 이해가 없어요. 올해 졸업생 중에. 이게 100% 나오거든. 근데 참 웃겨. 최근에도 블로그로 누가 블로그에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뭐 소수정예인 건 인정. 근데 교육비 너무 비싼 막 이러면서 막 좀 안 좋게 되게 다른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아니 인정을 못 하겠으면 안 오면 돼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술가의 똥도 팔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게 되게 비싸게 팔리고, 예술가의 똥이라 그래서 그 작품이 캔에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 아니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지. 그거에 굳이 와가지고 자본주의 시대에 평가라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연봉 4천대 이상은 인정?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 시간을 동일하게 썼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단순히 무슨 뭐 결과가 1차원적으로 뭐 연봉 얼마에 취직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그걸로 마케팅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제 목표는 아니에요. 왜 수료자들이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저 보고 가고,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명절 때 막 선물도 주고 막 굉장히 많이 챙겨주거든요, 저를.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아니까, 우리 수료자들은, 졸업생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많이 관찰하면서 팀장님 맨날 힘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본인들이 알거든요. 지금 되게 고연봉으로 받고 사는 애도 진짜 많아요. 막 연봉 막 인상 막 1년 2년 지나는데 막 1,000만원 넘어, 한 번만에 막 1,000만원 넘은 애도 있고, 연봉 인상률이 막 못해도 한 500 이상만 돼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하고 연봉 다 높아요. 중소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들이지.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대기업 특화시켜서 맞추면 대기업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대기업처럼 좀 권위적인 그런 면이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보낼 의향은 있지만, 굳이 지금은 너무 좋은 대표님들도 많고, 그리고 대표님들 하나하나 능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에 핵심 개발자로 보내는 지금도 너무 사실 뿌듯하거든요. 전형도 그런 대표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팀노바 졸업생들이 갖고 있으니까 혼자서 일당백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에 무섭지 않아 하는데, 유니티 안 배웠다니까 이 사람들. 유니티나 언리얼 배운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문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흔하진 않아요. 근데 왜 팀노바는 잘하죠?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커리큘럼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런 개발자니까 그런 개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리 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뭐 연봉도 우리만큼 많이 받는 것도 없고. 진짜 또 막 의심 가진다면 교육청에 찔러보세요. 열심히 찌르세요. 이제는 뭐 철벽 수비가 되는 게,
그 졸업생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연봉 계약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 교육청에 이제 증빙을 그 담당자에게만 보여주는 증빙해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 뭐 어떤 공격을 해도 그 취업에 있어서는 건들지 못하죠. 진짜 공격도 많이 당하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를, 그러니까 실력으로 힘든 게 아니야. 실력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고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들의 어떤 그 공격들의 그걸 견뎌내면서 이런 결과를 내는 멘탈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니 그냥 지나간 세월 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참 재밌어. 세상은 참, 그러니까 아니 또 동일한 노력을 해도 하고 욕을 해도 그래도 좀 이해할까 말까인데, 우리 애들은 진짜 밤낮 없이 공부해요. 그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하는 친구도 너무 많고, 정말 우리 그 수업을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학생들이 그 꿈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각자 어떻게 보면 팀노바라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만큼은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친구도 진짜 많고, 저는 그런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시너지가 꽤 나는 편이고, 저도 그 친구들을 종용해서 같이 끌고 가는 리더십이 이제 장점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좋은 그런 선생님이 없어서 그 한계를 느낀 친구들이랑 저랑은 케미 미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항상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올 때마다 항상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좋아요. 항상 계속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말 지어내서 욕하는 사람들은 더 열받겠지?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면 더 열받겠지? 연봉이 더 높아지면 더 열받겠지?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열받는 건 제 알 바는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결과 더 좋게 만들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집에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더 합리적인 커리큘럼, 또 성공적인 커리큘럼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어떤 친구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사실 고민이 많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워낙 제가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비대면에서 만약에 너무 막 바쁘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바쁘다고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해. 수업에 나오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들 많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 교육 쪽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최고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깊이감이 있는 시장이란 걸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들은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1대1 코칭 위주로만 이렇게 가는 스타일들은 돈 못 벌어요. 오히려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국비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곳들이 확실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국비 지원을 검토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학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그리고 강사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그걸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잘 나올까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하질 않는 거예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말하는 자본금도 그 이상도 있고요. 학원 우리가 얼마나 큰데 공간이.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심사와도 문제가 없는 그런 곳들이 이미 있어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팀노바 하면 사람들이 거의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오셔가지고 인생 걸고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등록금은 싸지겠지만 효과는 기존보다 좀 떨어진다면 국비전 시스템에는 갖춰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과연 팀노바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갔을 때 굿비전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꼭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른 거죠. 그거를 타협하면 대중성을 갖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곳을 지향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잘못하게 되면 또 큰 실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기계현 팀장님이랑 그리고 이제 기찬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해보고 이제 결론을 낸 게, 지금은 소수정예로 이 결과를 꾸준히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을 하자라는 결론까지 나온 거예요. 아무튼 진짜 좀 말이 또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간만에 찍으니까 이래 길어졌는데, 항상 뭐 자랑해서 미안하긴 한데 자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제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항상 지치고 힘들어도 노력이란 거는 그래도 손해는 안 입혀요. 애초에 그냥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능성 0%로 끝나는 건데, 내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신한테 떳떳하려면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하고 내가 안 되면 아우 내 팔자 이런가 보다, 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요 정도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후회하더라도 후회가 안 되거든. 그리고 그때 한 노력들이 나중에 다른 시장에서 엄청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사실은 코딩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되게 진지하게 했던 것들이 있거든, 살면서.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코딩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되게 이상한 거지.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아무튼 참 되게 재밌어요. 진짜 어떻게 대상을 이렇게 다 타지,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응용 2단계 친구들을 보냈을 때 대상을 주로 많이 탔는데, 이제 응용 1단계 친구들 위주로 하고 응용 2단계 친구들은 각자 되게 이제 연구 쪽을 하던지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대회에 나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응용 1단계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상 탈 거란 생각도 잘 안 했거든. 근데 그만큼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런 결과가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그리고 더 팀노바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 잠재력의 끝은 없구나 인간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진짜 수고 많았고 정말 잘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자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실 분 있나? 47분 떠들었네, 미쳤나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